네, 제10일에 항소능력검정 시험 심화 제2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자운서원의 일분이 있다. 그렇죠. 성악지묘 이런 것들이 이제 힌트가 됩니다. 자, 이일기 진만동교시 수십회 자서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기 이론론은 맞긴 하지만 이게 이론론적 이기론론 뗄 수 없다는 거죠. 기발에서 일도설, 그다음에 이통 기국론 이런 거는 이제 하면서 이왕의 이제 원리하고 이제 대립이 약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즉 이와 기 중에 당연히 이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기를 조금 더 중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율곡 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바로 이렇게 성악 지묘, 해주 향약, 파주 향약, 서원 향약 등을 하면서 이제 향약도 모험적으로 또 실시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분이 지은 저서 등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기억해 줘야 돼요. 일기장에 진만동결시, 자, 수십회 자서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수십회 자서해 한번 나오는데 진만 동결시켜 준다면 수십 번이라도 내가 자서하겠다, 자필 서명하겠다 이런 말로 이제 외우게 됩니다. 지 바로 성악지묘. 이태기 이황 선생은 성악십도, 그렇죠. 만원 봉사, 동호문답. 동호대교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그쪽 지역에 이제 동호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독서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데 이제 독서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선조가 이제 만들어줬어. 거기서 이제 지은 저술이 동호문답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수미법 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병목요기와 시무, 육조 뭐 등등이 바로 이제 이에 이제 사회 개혁론 등이 있습니다. 신만 양병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운이 파주 자운이 있는 자운서원 나오죠. 그렇죠? 자운서원, 그렇죠? 성악 지묘, 그렇죠? 해주 향약, 서원 향약 또는 파주 향약 등등이 바로 이 율곡 이 선생이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천재라고 볼 수 있죠. 9번 시험에서 9번 다 만점 맞았어요. 구도 장원으로 불리는 분이 바로 율곡 이 선생인데 그분의 업적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업적이 뭘까요? 동호문답. 후시자표는 정도전. 이거는 북벌론을 주장했다. 이 송시열이라는 분이고요. 양명학 하면 이제 정재두라는 분입니다. 북한산비를 고정하신 분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되겠습니다. 답은 동호문답. 그래서 요거 힌트를 가지고 요걸 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문자, 압축 문자 또는 하프 문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일기 진만동교시 수십회 자서해. 자, 23번 명과연합해서 평양성을 탈환했다. 그렇죠. 평양성을 탈환했다. 그렇죠. 그래서 평양성을 탈환한 다음에 뭐가 일어났냐 이거죠. 그렇죠. 뭐가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자, 한, 진, 평, 행 이렇게 됩니다. 자,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진주 대첩이죠. 진주 대첩은 누굴까요? 김시민 장군이에요. 김시민 장군. 그 다음에 이제 행주 대첩이 있어요. 행주 대첩. 이거는 권율 장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성 탈환이 있습니다. 평양성 탈환 조명연합군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한산 대첩, 여기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죠. 요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칸진행이 3대 대첩, 그 사이에 평양성 탈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 장군이, 그쵸? 왕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왕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이제, 유적들과 싸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거기에 이제, 많은 매복이 있거나, 그러면은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빠른 선박이, 우리는 이제 화포도 싣고 막 무겁단 말이죠. 빠르지 못해. 거북선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도 수군에서 이제 파직돼가지고 죽을 뻔했지만 이제 공이 많으니까 죽진 않고 백의종군 시키고 있는 찰나에 이제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패하면서 다시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다시 쳐들어왔던 이제 왜군을 여기서 이제 크게 무찌르죠. 이게 바로 명노입니다. 명량해전, 그다음에 노량해전. 명량해전에서 이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도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정유재란. 이때 위에는 임진왜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휴전협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게 실패하면 다시 또 쳐들어오는 게 이제 정유재란의 명량해전, 노량해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또다시 돌아갔죠. 아까 얘기했듯이 진포는 바로 그 외구니까 고려시대가 되겠죠. 신립이 탕감돼서 먼저 죽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게 된 선조가 도망가는 거죠. 한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옥포해전, 사청포해전 등에서 승리하고 한성주집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승기를 잡는 겁니다. 해전에서 승기를 잡는 거고, 김종서 육진개척, 이거는 이제 이때 세종대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우정난 때 수양대군한테 죽게 되죠.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에서 항전하는 거는 바로 몽골 침입 때입니다. 진도. 그 다음에 이제 배중선이 진도라면 김통정은 제주도에서 황파두에서 이제 끝까지 몽골과 싸웠던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그건 고려시대입니다. 자, 24번을 보겠습니다. 가와나사에 있었던 것은 뭐냐 이거죠. 양사에서 옹립하는데 영창대군이죠. 영창대군을 죽이는데 이거 누구냐면은 광해군의 이제 동생인데 배달은 동생입니다. 자, 대군이란 말에 붙으면 정식왕비한테 낳은 자식이고요. 광해군은 정식왕비가 아니라 후궁한테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창대군을 죽이게 돼요. 이 광해군 때입니다. 이괄의 부자가 역적에 우리나라에서 고해받친 자가 있었다. 이괄의 나는 자 광해군을 물리친 게 바로 인조 반정인데 인조를 도와서 인조 반정을 성공시켰어요. 그러나 2등 공신이 되면서 이제 불만이 딱 드자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괄입니다. 이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인조 반정이 있는 거지. 인조 반정은 주로 이제 서인 등이 주도해가지고 능양군을 앞세워가지고 능양군이 바로 인조가 됩니다. 이제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광해군 때 영창대군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인조 반정 이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후금을 또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오는 게 바로 정묘호란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정답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 누구냐 이제 이왕 어쩌고 인현왕후가 이제 부인이죠. 그렇죠. 또 부인이 있었죠. 장희빈. 그렇죠. 자, 인현왕후입니다. 이분이 바로 숙종입니다. 숙종. 그렇죠. 이분은 이제 서오릉이라고 다섯 이제 능이 있는 그런 쪽인데 서울은 고양시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명릉, 명릉에 이제 묻혀 있는데 바로 이분이 숙종이라는 거예요. 숙종이 뭐냐? 숙종이 한업적이 엄청 많은데 숙금안백상까지는 무조건 알아들으세요. 숙금안백상. 자, 여기 상평통보를 널리 유통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산 정계비 그다음에 안용복 선생의 이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문서 확인받은 사건도 바로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다 17세기 말 18세기 초반이 됩니다. 특히 요거 금이형이 중요하다. 금이형. 금이형이 이제 오군형의 완성입니다. 완성. 자, 훈련도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훈련도감. 자, 아까 봤듯이 고려시대 때는 2군 6위가 이제 중앙군이라면 조선시대 때는 이제 5위 체제였다가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5군형 체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어영청, 그 다음에 총융청, 그 다음에 수어청, 그 다음에 이제 금이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훈련도감, 요거는 이제 선조 때, 그 다음에 어영청, 총융청은 인조 때, 숙종 때 금이형이 만들어져서 5군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5군형, 중앙군 5군, 지방군이 소군 체제 이렇게 되는데, 자, 하여튼 금이형이라는 게 수도방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제 정초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런 것들은 이제 남인들도 운영했는데 요거를 서인들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이제 금이형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숙종 때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5군형이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완성이다. 포수, 살수, 사수로정이, 삼수정이 바로 지역군이 바로 훈련도감이 가장 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벌하려고 하는 게 어영청이고요. 북한 산성을 막으려고 이제 총일청, 남한산성을 막으려고 수어청을 두고 수도방위 전체가 이제 금이형이 되는 겁니다. 금이형. 중요한 게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형 이렇게 된다.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형으로 성을 지키겠다 하는 게 바로 영조 때. 그리고 숙종 때는 금이형을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다. 이왕이 바로 숙종이다. 숙금안백상. 경국 대전 반포한 거는 완성했다 해서 성종이 됩니다. 조총부대 파견은 바로 이제 효서북나 육충절 그러죠. 자, 뭐냐면 이제 나선 정벌, 나선 효종 때. 그러니까 균역법가 탕평착하면 영조입니다. 영조. 초계문신제, 규장각, 그다음에 신의 통공하면은 정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따로따로 업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외워두면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뭐냐. 금난정권 철폐하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신해통공이 바로 이겁니다. 신해통공이, 자, 신해통공이 바로 그겁니다. 자, 정조 때, 자, 유기전은 이제 비단, 무명, 이제 삼배, 모시, 어물, 종이 등의 6가지만 빼고, 자, 난전을 금하는 것을 철폐하는 거니까, 난전을 금하는 걸 철폐하니까 난전을 허용한다는 거죠. 어지럽게 장사한다 그런 뜻인데, 아무렇게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데, 이거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상공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신해통공 정조 때가 되겠습니다. 이 정조 때는 바로 조선 후기죠. 그렇죠? 조선 후기니까, 바로 이렇게 상품 작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인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리고 돌리는 게 바로 화폐고 그게 바로 상평통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등이 이제 청나라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동네 내상은 이제 외 일본과의 무역이 되겠죠. 덕대가 물주의 돈으로 이 혈주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분업 형태로 하는 게 바로 광산 개발이 되고 이거 다 조선 후기 때고요. 활구라는 말은 뭘까요? 활구는 이제 바로 은으로 만든 병입니다. 은으로 만든 병. 은으로 만든 병처럼 보인다. 우리나라 모양을 본떴다 해가지고, 그 당시 고려시대 때, 자, 은 한근 들여가지고 만든 이제, 은전입니다. 은화폐. 그리고 이제 아까 봤듯이 동국, 해동, 삼한, 통보 등이 있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화폐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선 후기니까, 그렇죠? 자, 27번. 이게 바로 누구냐, 이거죠. 해원 하면 누군지를 기억해줘요. 해원. 자, 3원이 있으니, 자, 단원, 김홍도입니다. 김홍도. 해원, 뭘까요? 신윤복입니다. 신윤복. 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 그림을 잘 그렸죠. 총천연색으로 이제 부녀자를 잘 그린 분이 바로 해원 신윤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원 하면은 이제 장승업. 3원을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선 쪽의 안견과 김홍도와 장승업은 이제 3대 화가라고 되어 있고요. 신윤복은 뭐 4대 화가나 5대 화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이 이제 가장 많죠. 여기 씨름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김홍도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김득신 형제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제 파적도라는 건데, 고양이를 깬다는 거죠. 야묘 도추도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쫓아가는 뭐 그런 의미가 이제 파적도라는 거죠. 이게 김득신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희안이라고 하는 문신이 그린 그림인데 이걸 문인화라고 하죠. 고사 관수도 조선 전기 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홍도의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서양시 채세법을 들여온 바로 이제 강세왕이라고 합니다. 강세왕도 문인화랍니다. 강세왕의 영통 동구도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달빛에서 이제 아주 감정을 솔직하게 잘 드러냈다. 쳐다보고 있으면서 잘 드러냈다. 옛날에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해원 신윤복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미인도도 있고 월화정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단오풍정 같은 부녀자가 꼭 등장하는 그런 그림을 해학적으로 잘 그렸다. 이게 바로 해원 신윤복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박규수가 이제 백낙신의 탐욕을 스트라이크 때문에 하면서 이제 건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임술농민 봉기 때 그렇죠. 진주밀란을 이제 안핵사로 가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모자 등과 이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건의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바로 박규수입니다. 박규수가 임술농민 반란 때 그렇죠. 진주밀란에 대한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된 안핵사 박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건의한 게 바로 삼정은 뭐냐 이거죠. 삼정은 토지에 관한 거 전정, 그다음에 분포에 관한 거 군정, 그다음에 이제 환곡, 춘대천하고 환곡에서 너무나 많은 이자를 받아가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바로 돌려놓는다는 거죠. 삼정 이정청 설치를 이제 건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자, 박규수가.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규수가 이런 내용을 적었다. 진주에서 시작된 이 진주밀란이 크게 번지게 됩니다. 임술농민 봉기라고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흥선대원이 집권하게 됩니다. 흥선 집권 시기가 아니라 집권 직전에 이게 바로 1862년에 일어난 임술농민 봉기다 보시면 되고요. 홍익래가 주도한 건 1811년입니다. 11년.
자,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는 바로 이제 뭐요? 청나라에 적대시하는 그죠? 이게 척가파가 많았기 때문에 청군이 청군이 아니라 뭐죠? 청군이 파병되는 이거는 이제 이모군란때 이제 연결해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모군란 이제 와가지고 흥선대원을 잡아가고 있죠. 그렇죠? 탐정 이정춘 바로 이거. 도우가민 제폭구민 요게 바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부르짖는 구호가 되겠습니다. 자, 섬에서 만나는 제국주의 열강과 친일,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강화도를 얘기해요. 강화도. 외교장각의 이제 의회를 약탈하는 게 바로 병인양일 때 프랑스 군대가 됩니다. 나중에 찾아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무당 예터에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신원과 이제 일본의 쿠로다라는 사람이 여기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조율소조교라고 해요. 조율소조교. 어제연 부대가 이제 죽은 게 이제 광성보에서 형제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죠. 양원수 부대가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외교장각, 그 다음에 정족산성, 요거는 바로 병인양요, 광성보, 요거는 이제 신미양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무장터에서 한 거는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초지진에서 이제 우리가 발표한 게 바로 이제 운요 사건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한 것은 어디냐면 거문도라는 섬이다. 거문도라는 섬입니다. 저쪽 남해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에서 얘네들이 불법으로 점령해서 여기를 해밀턴 항구라고 이렇게 명명했던 곳이 바로 영국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방비한다는 목적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제국주의 횡포를 부린 곳이 바로 거문도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중립화론이 막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렇죠? 이게 강화도 원천에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겠습니다.